미나상 konnichiwa 민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본어의 기본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본어 발음 공부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일본어 회화를 할 때 발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일본어 회화를 할 때 일본인에게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 더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본어, 네이티브에 가까운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발음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급, 고급, 일본어를 한참 배우다가 내가 잘못된 일본어 발음을 좀 교정해 보겠다 하면은 잘못 굳어진 발음을 쉽게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인 발음을 알아두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 기본 일본어 발음 영상은요, 총 2편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1탄에서는요, 일본어의 박과 악센트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청음, 타금, 반타금, 요음, 이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니혼고 클래스! 일본어의 악센트와 박 개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어 발음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개념을 모르고 일본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먼저 박은 일본어 원칙상 한 문자당 하나의 박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죠. 총 몇 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4개죠? 그럼 4박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엠비츠 눌러서 응 발음도 한 가지의 박으로, 하나의 박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 응 발음을 미음처럼 그냥 받침처럼 뭉뚱그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엠피츠 이렇게 3박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엠피츠 4박으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잡지는 자시라고 하죠. 자시. 총 몇 개의 문자로 되어 있죠? 3개입니다. 그래서 3박으로 발음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자시, 자시. 이 발음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받침처럼 자시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그냥 빨리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3박이 돼야 되는데 2박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잘못된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이나 작은 쯔, 초금을 발음할 때도 정확하게 한 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응이나 작은 쯔에 대해서는요, 발음 2탄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센트인데요. 영어에도 한 단어의 악센트가 있듯이, 그리고 중국어에도 성조가 있죠. 일본어에도 악센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은 에기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렇게 악센트의 핵이 에에 있어요. 그래서 에가 높죠?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에기 뭐 이렇게 하면은 일본인 귀에는 이게 뭐지? 뭐 사투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럼 모든 단어의 악센트를 다 찾아서 외워야 하나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한테도 힘들고요. 보통 저처럼 일본어 통역사라든지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일이 찾아서 공부를 하고 외우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 나오는 MP3 파일을 열심히 듣고 그 단어의 악센트를 저절로 귀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귀로 익숙해지고 그리고 박과 악센트를 좀 정확하게 지켜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자칫 눌러서 발음하고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박과 악센트 개념 이 2가지만 알아도 일본어 발음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어의 기본 발음이 되는 청음입니다.
맑을 청자를 써서 맑은 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어의 46개 문자에 어떠한 것도 가미하지 않은 것을 바로 청음이라고 말합니다. 청음의 발음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먼저 아행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 우, 에, 오. 아행은요, 우리말 아이우에오하고 거의 동일한 발음을 갖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아이우에오 가볍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카행입니다. 카행은 우리말 키읔 또는 쌍기역 소리가 나는데요. 이 카행이 어디에 나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의 첫 글자에 나오면 키읔의 소리와 가까운 키읔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초급책에 기역과 키읔 중간 발음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글자에 나오면 키읔과 비슷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나온다 하면은 쌍기역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얼굴은 일본어로 가오라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맨 앞 글자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말 키읔과 비슷한 소리처럼 발음하면 됩니다. 가오. 하지만 빨강이란 뜻의 아까 이 카가 중간에 나왔어요. 끝에 나왔죠? 그러면은 쌍기역처럼 아카보다는 아까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거 꼭 유의해 두세요. 그 다음에 사행인데요. 사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시스세소. 우리말 시옷과 발음이 거의 동일한데요. 사시스세소. 쉽죠? 그 다음에 타행인데요. 이 타행도 카행하고 비슷한 룰을 가집니다. 단어의 맨 첫 글자에 타행이 오면요. 티읕이죠. 티읕과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타, 치, 츠, 테, 토 중에 타, 테, 토가 맨 첫 글자에 나오면 티읕과 비슷한 소리가 나고요. 근데 중간이나 단어 끝에 나왔다 하면 쌍디귿처럼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문어는 일본어로 타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어의 첫 글자에 나왔을 때는 우리말 티읕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죠. 근데 머리, 아다마 이렇게 나올 때는 따 이렇게 중간에 나올 때는 타보다는 쌍디귿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 됩니다. 아다마. 그 다음에 타코. 카행하고 타행이 조금 비슷하죠. 그 다음에 무슨 행이 있죠? 아카사타, 나행, 하행, 마행은 우리말 발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나행은요, 나니누네노, 우리말 니은하고 비슷한 소리. 하행은 하히후헤호, 우리말 히읗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마행도 마미무메모, 미음하고 비슷한 소리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사타나 하마, 야행을 한번 볼게요. 야행은 야유요 이 세 가지 문자밖에 없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말 밤몸 야유요 하고 크게 다른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라행인데요. 라행은 가끔 초급책에 발음 표기가 알파벳으로 R로 돼 있어요. RA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꼬아야 돼요? 혀를 굴려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라리르레로, 우리말 리을처럼 가볍게 튕기듯이 라리르레로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청음에서는 카행하고 타행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행이나 타행이 첫 글자에 나오는지 중간이나 끝에 나오는지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금입니다. 말 그대로 탁한 소리를 말하는데요. 청음만으로는 아무래도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이 적다 보니까 일본어의 문자 오른쪽 위에 탁점, 점 2개를 찍어서 타금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가지 행에만 탁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카행, 사행, 타행, 하행입니다. 그래서 탁점이 붙으면 가, 자, 바, 다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행을 외울 때 그냥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가자 바다. 바다에 가자. 이렇게 외우면은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 자, 나, 바 이 네 가지 행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볼게요. 가행은요. 조금 느끼한 기역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 기, 그, 게, 고 가, 기, 그, 게, 고 조금 콧소리도 나고요. 사실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느끼한 기역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자행인데요. 자행은 우리말 지읒보다는 영어의 지 소리, 지, Z 소리하고 거의 비슷해서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이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행은 뭐 우리말 디귿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다, 지, 즈, 네, 도 이렇게 다, 네, 도는 우리말 디귿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아까하고 비슷한 소리가 또 있지 않아요? 다, 지, 즈, 네, 도 맞아요. 자행에서도 지하고 즈가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동일한 표기입니다. 동일한 발음이에요.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동일하게 합니다. 지, 즈 유의해 주시고요. 바행은요. 우리말 비읍하고 비슷한 소리예요. 그래서 입술 소리 바, 비, 브, 베, 보 어렵지 않죠. 확실히 타금이 청음보다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타금인데요. 반타금은 딱 하행에만 붙을 수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면 되는데요. 이게 반탁점이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었을 때는 우리말 피읍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거나 쌍비읍 같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카행하고 타행의 룰과 비슷한데요. 이 파행이 맨 앞에 나왔다 하면은 바피프 베포 바피프 베포 이렇게 피읍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요.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나왔다. 그러면 쌍비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짝반짝을 나타내는 피카피카 피카피카 첫 번째 피는요. 피읍과 가까운 소리가 나고요. 중간에 나오는 피는 쌍비읍 소리와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피카피카 그쵸? 요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발음은요. 요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행의 야, 유, 요를 2단에 작게 절반 정도의 크기로 같이 붙여서 적은 음을 요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단은 모음이 2인 거를 말해요. 그래서 뭐 키, 시, 미, 리, 비, 피 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야유요를 좀 절반 크기로 작게 적었을 때는 이게 뭐 키야, 키유, 뭐 키요 이렇게 두 박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자가 합쳐서 한 박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키하고 야를 작게 적었을 때 캬. 그 다음에 큐, 쿄, 캬큐, 쿄. 뭐 시에 붙으면 샤슈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어때요? 요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청음, 타금, 반타금, 요음은요. 일본 초급책을 처음 펴면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박이나 악센트 개념은 일본 전문 서적에서나 볼 수 있고 일본 초급책에는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어 발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왕 일본어 공부하는 거 정확한 발음으로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오늘 영상은요, 발음 맛보기 영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추후에 일본어 기본 발음 2탄도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발음 연습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미나산, 맞다네!